전치사 동사 특강 수구가 아니라 구동사야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4강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전치사를 조금 더 볼 거고요. 5강에서부터는 동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get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동사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 2, 3, 4강에서 배웠던 전치사를 합쳐서 소위 이 구동사라는 이런 놈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5강에서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왜 최용규 선생님이 수구가 아니라 구동사야라는 제목을 골랐는지 아마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렇게 수강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이제 전치사를 시작을 해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배우실 전치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저는 for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for에 관해서 오늘 한번 작정을 하고 한번 덤벼보기로 하죠. 자, for이라는 놈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냐면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물론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for이라는 전체 이미지가 위하여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하고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를 같이 쭉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for의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잡은 건 이유가 뭐였냐면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기에 오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줘서 돌아오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 그림이 fo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for이라는 전치사는 뭐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으냐면 전치사 to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 전치사 to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쭉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하는 것 이걸 to라고 하는데 하나 주의하실 건 갖다 꽂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갖다 꽂아버리거나 뚫어버리면 그러면 at 또는 through 같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to는 단지 방향을 딱 정하고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to라는 놈은 뭐만 있냐면 방향성만 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결합이 잘 되지 않는데 이 for이라는 놈은 얘는 조금 다른 게 to에다가 이제 뭐가 결합을 하기 시작한 거냐면 가긴 가는데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긴 하는데 이 방향성에다가 뭐가 결합이 되냐면 뭔가 특수한 목적들이 결합이 되는 것. 좀 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이런 것들을 뭐로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이 for이라는 전치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to라는 놈이 원래 영어의 전치사 중에 사실 제일 먼저 생겨나는데요. to가 처음 생겨나는 건 15세기 정도예요. 15세기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16세기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영어가 이렇게 전치사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많이 발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이 중세 영어 이후에 영어가 전치사가 마구마구 발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실은 제일 처음 있었던 전치사는 여기 있는 to였어요. 그러다가 이리 가는 건 전부 다 to로 나타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들도 막 만들어 내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생겨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for이라는 이 전치사가 생겨났던 겁니다. to에다가 뭘 좀 더 주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 목적을 좀 더 결합시켜서 to보다는 뚜렷한 목적성을 보이는 동작에다가 이 전치사 for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 for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1번은 자 이제 for만 지우고 for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 for이라는 전치사를 여러분이 보실 때 1번은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얘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얘는 쭉 이렇게 가는 소위 얘도 뭐가 있는 거냐면 to처럼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방향성이 있기는 하나 그냥 마구마구 가는 것보다는 얘는 쭉 이렇게 가서 얻어내려고 하는 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향성에다가 뭐가 결합이 되냐면 목적이 결합이 되는 이걸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그림 목적을 가지는 이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환입니다. 자, 그래서 for이라는 놈은 가서 바꾸어 오려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꽃을 주는 거잖아요. 꽃은 여기로 가기는 하지만 to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단지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서 얻어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얻어오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경우에 이
그 전치사 for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걸 여기에다가 조금 의미가 확장이 되면 항상 나는 저것을 향해서만 가거든요. 저걸 반드시 얻어오려고 하고 쟤 말고는 딴 데를 보지 않으니 얘가 세 번째는 어떤 그림도 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요 물건을 향해서 뭐 하게 되는 나는 찬성이라는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되기도 하냐면 이 쭉 가서 여기가 얻어지게 되면 네 번째로는 뭐가 만들어지기도 하냐면 쭉 가서 얻어낸 것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하고 따지면 소위 뭐가 성립을 하기도 하냐면 인과가 성립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요. 가서 이건 방향성이 뭐냐면 가서 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목적인 것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만 사랑하니 이것에 대해서만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찬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이 꽃이 원인이 되어서 마음을 얻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네 가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늘 얘기를 드리지만 각각 고유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하나씩의 이 네 가지가 지분들을 1, 2, 3, 4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됐냐면 1이 이만큼이면 2가 이만큼인 거예요. 또 3은 이만큼이 되고 4는 이만큼이 되어서 서로가 거의 대부분은 교집합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고 가실 수 있겠죠? 그럼 느낌이 딱 오죠. 이 for하고 반대되는 건 뭐가 될까? 딱 반대되어서 쓰이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 있는 against가 for하고 딱 반대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or이 가는데 against는 튕겨 나오거나 밀어내버리는 놈을 against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요 네 가지 머릿속에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요 네 개의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부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for 1번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다라는 이 방향성은 명사 대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뭐가 더 많이 쓰일까요?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go for 뭐 하러 가다. 예, go to는 어디로 가다인데요. go for이라고 하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이런 어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뚜렷한 목적성이 좀 더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근데 얘는 가는데 이 목적이 주로 뭐인 경우가 많냐면 교환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 되게 되면 이 경우는 물론 동작과 명사도 교환을 하겠지만 주로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명사 for 명사가 되면 얘네들 두 개가 서로 교환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왜 이 강의가 수구가 아니라 구동사야라는 제목을 제가 골랐는지 아실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쭉 가는 게 항상 이것만을 향해 바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기도 하고 찬성이 되기도 하고, 자, 결국 이게 동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교환을 성공해내거나 이러면 앞쪽이 원인이 되고 뒤가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for이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얘하고 반대되는 건 against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for이 들어있는 예문들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첫 번째, is this train for Tokyo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or이라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얘가 도쿄행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로 가다, 도쿄행이다라는 말을 저렇게 for Tokyo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ok for 제주 alon이라는 말도 쓰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for이라는 말이 어디가 될까요? 제주를 향해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아주 직접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거나 할 경우에 전치사 for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뒤에 가서 구동사에서 배울 건데 take off는 취하긴 취하는데 다 가고 off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take off가 발을 떼다, 이륙하다라는 말도 되고 잡아 떼다라는 말도 take off라고 쓸 수 있습니다. went out for work라고 쓰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went out 나갔는데 그 나간 목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work를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for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하는데 뭘 위해서? for를 위해서. 결국 이게 women's right이라는 여성의 권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이 다 지금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얘도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딱 뭐가 가게끔 for의 이미지가 촥 하고 빠져나가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I use this table. 내가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데 뭘로 이용을 하는 거죠?
컴퓨터 데스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이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컴퓨터 데스크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역시 얘도 소위 목적을 나타내는 놈이 되겠죠. 그렇죠? for이 목적이네요. They bought me a computer. 걔네들이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었죠. 뭐에 대해서라는 얘기잖아요. 나의 생일에 맞추어서 내 생일에 대해서 내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거니까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for는 조금 더 보기로 하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We exchanged 그 다음에 our old car for a new motorbike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for이라는 놈을 놓고 여기 있는 our old car라는 말하고 뒤에 있는 a new motorbike하고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교환이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를 B와 교환하다라고 할 때 exchange A for B라고 쓰는 거 조심하십시오. 한국인들이요. A와 B를 교환하다라고 하면 와라는 말을 무조건 자꾸 with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거하고 바뀌면 이때는 전치사 for이 맞습니다. 두 번째 교환 아주 중요한 for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죠. 나는 최 씨를 그 필리핀어로 착각했어요 라는 말인데 뒤에 가 스테이크를 배우시겠지만 최 씨를 취하는 거죠. 근데 최 씨를 직접 사람을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람을 들고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 스테이크가 납치하다라는 말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 씨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for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최 씨하고 뭐가 된 거죠? 필리핀어하고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또 뭐가 됐냐면 교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take it for B라고 하면 A를 최 씨를 필리핀어로 바꿔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A와 B를 뭐하다라는 말이 되냐면 얘는 착각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자, 그 for이 어떤 정도로 쓰이는 건지 아시겠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I'm sorry, 내가 굉장히 섭섭하죠. 유감입니다. 그게 이 나의 섭섭한 마음은 뭘 향해서 가는 거냐면 내가 했던 것에 관해서 섭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sorry for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Who's for the proposal and who's against it이라고 쓰고 있네요. 여기 있는 for이라는 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찬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against가 뭐가 되냐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vote for이라고 하면 찬성 투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야, 이렇게 쓰면 뭐뭐를 위해서 표를 던지다라는 얘기니까 찬성 투표하다라는 말이 되고 이 자리를 만약에 against라고 쓰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반대 투표를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it's hard for me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어려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에게 향해 있으니 나에게는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it's kind of you라는 거 배우면서 소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 it's kind of you는 너의 친절함이야 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 거 보셨죠? 이건 나의 어려움이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에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for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사람의 성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영어의 전치사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거면 for를 쓰는 거고요. 나의 뭐이면 그때는 나의 본질이면 of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We need to stand up. 우리가 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서 얘네들을 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요. 이것을 위해서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쓰네요. 이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일어나다라는 말이 뭐 봉기하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영어도 stand up for이라고 하면 우리말에 그런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being left out 되었던 사람이죠. leave out이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얘도 구동사에서 나올 건데요. 밖으로 빼버리다라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for 보셨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반대 전치사 against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그림은 뭐냐? 이 반대 전치사 이렇게 against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참 그림으로 잘 나타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주목을 해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쭉 기울어지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lean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데요. 옆으로 쭉 그래서 피사의 사탑을 leaning tower라고 그럽니다.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가만히 뭐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콱 자빠지고 이제 강의 그만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탁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있는 거예요. 또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은
내가 민다고 지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어떡하죠? 나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소위 뭐가 작용하는 거냐면 벽에 기댔더니 얘가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기댔더니 내가 기대려고 하는데 이 벽에 뭐가 생겨나고 있냐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빠지려고 하는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나도 계속 기대고 있고 얘도 계속 나를 밀어내고 있고 그래서 기대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는데 against가 되게 되면 against the door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우리말로 문에 기대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나는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문은요 밀어내고 하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딱 이게 against예요. 그래서 against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겠냐면 첫 번째 against는요 뭐가 되냐면 반발력입니다. 반발하는 역 밀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 역으로 작용하는 저항, 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again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for의 상대 개념으로 얘가 뭐가 됐어요? 반대하는 것이 되었죠. 이것도 역시 저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or하고 누가 against가 제가 그래서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or는 뭔가를 향해서 가고 against는 얘를 밀어내버리고 되받아 쳐버리는 것 마치 to하고 뭐와 같아요? from 같다 그죠? on하고 off 같죠? 이렇게 전치사는 상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이해가 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against의 예문을 한번 보기로 하죠. 그러면요. 첫 번째 I'm hit my head니까 내가 내 머리를 때리는데 이게 against the wall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lean이면 벽에 기대는 거였는데요. hit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때려보려고 하지만 벽이 없으면 안 때려지잖아요. 그 벽이 있으면 딱 이 벽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때려지게 되는 거니까 hit against라고 하면 어디에 부딪히다라는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겁니다. against의 느낌을 잡아보세요. against의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로 가서 동사편 붙으면 이제 영어에 막 이 구동사의 새로운 세계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child가 lean against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표현이니까 얘는 간단하게 지나가면 되겠죠. 기대는데 어디에? his mother에게 기대어서 fell asleep 잠이 들었다라고 그랬네요. 자, salmon이라는 단어는 연어인데 발음 조심하시고요. salmon이 아니고 salmon입니다. 연어가 swam against the current이라는 말이니까 swim 막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연어가 수영을 막 가는데 밀어내는 힘이 지금 누가 작용하고 있어요? 물에 흐름은 이리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수영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swim against면 물살을 거슬러 가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against가 우리말에 거스르다라는 이런 말로 많이 쓰이게 되는군요. 다음 보시면 rain이 beat against the window니까 아까 I hit the head 하고 against the window랑 같죠. rain이 비가 들이치는데 집으로 못 들어오고 어디에 창문에 탁 닿아버리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beat against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 we take vitamins 우리가 비타민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as protection against colds니까 예방책으로 복용을 하는 건데 뭘 막아내는 거예요? against colds니까 이 감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밀어내는 게 against라는 전치사의 역할이 된 거죠. Are you for or against라고 쓰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for against가 얘가 소위 뭐가 되냐면 찬성 또는 반대가 된 겁니다. smacking children에 대해서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죠. for하고 against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뭐 충분히 for against에 대한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또 하나의 전치사 at을 보시게 될 건데요. at이라는 전치사는 제가 to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to는 저를 옆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정면에서 마주 보면 정면에서 저한테 화살을 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딱 보셔서 제가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탁 방향을 잡고 쏘면 화살이 출발, 이동, 날아가서 슝 도착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 보시는 게 to가 되는데 at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화살을 쏘세요. 기분 좋죠? 여러분이 저한테 화살을 쏘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at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at은 뭔가를 관역을 향해서 갖다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t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at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그야말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 샹 하고 쭉 날아가서 딱 하고 한 점에 찍혀버릴 수 있는 얘를 보고 at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이미지를. to는 아까 여러분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죠? 갖다 꽂히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래서 꽂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at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쏘리니까요. 쏴서 어떻게 해요? 슝 하고 악 하고 이렇게 꽂혀버리면 이게 a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딱 찍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찍어서 하는 것, 콕이 맞나요? 콕 찍어서 하는 것, 딱 찍어서 하는 것, 뭔가를 겨누는 것, 겨냥해서 하는 것, 이걸 보고 at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at은 뒤에 나오는 놈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겨냥하는 목표점이 된다, 관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at은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얘는 우리말이 아니라 얘는 딱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가 관역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라고 할 때 딱 하나의 점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딱 찍어서 콕 찍어서 겨냥해서 말하는 걸 주로 at을 쓴다라고. at은 쉬워요. at은 딱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she studied French, 그 여자가 불어를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Cambridge University에서라고 공부한 장소를 딱 하게 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서 at을 쓰는 건데요. 자, 얘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알아둘까요? 뭘 알아두냐면 Cambridge University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 앞에는 전치사를 at을 쓴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요즘 그 UCL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렇게 모자나 옷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UC가 University of California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LA가 뭐냐면 얘가 at Los Angeles가 되는 거예요. 즉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가 되는 겁니다. UC at Berkeley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버클리 대학하고 UC 버클리는 다른 대학이에요. 자, 그처럼 대학교 캠퍼스 앞에는 뭘 쓴다고 알아두시냐면 at을 쓴다라고 알아둡시다. 예전에 그래서 그 SBS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SBS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Love Story in Harvard라는 이런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녀 배우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in Harvard라고 이렇게 썼던 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얘를 뭘로 써야 되냐면 at Harvard라고 써야 맞는 영어가 되는 거고요. in Harvard라고 써버리면 in은 주로 도시 앞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시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하버드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in을 쓰면 안 되고 at을 썼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 지울게요. 지우고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면 Mr. Chase at the bank에 있다라고 그랬죠. With his girlfriend와 공존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가 등장을 하시고요. 자, 자기 girlfriends하고 어디에 있냐면 at the bank에 있다라고 해서 최 씨가 있는 장소를 하나 딱 찍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있는 지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GPS 좌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도 at을 쓰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y usually stay with us at Christmas라고 하는 시간도 역시 하나의 지점으로 딱 좌표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된 거죠. 자, my friends are always laughing at me라고 쓰게 되면 보통은 laugh는 우리가 보통 웃다라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at을 쓰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만 관역을 만들어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돼요. 그래서 laugh at이 뭐가 되냐면 laugh at이라는 말은 그래서 비웃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at이 저런 거구나. 웃는 게 와 하고 다 같이 어울려 웃고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찍어서 제 외모 하나 찍어서 우와 이렇게 웃으면 그걸 보고 비웃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I was shocked at his appearance라고 하면 역시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거나 공포에 휩싸이거나 하는 것들은 쭉 늘어진 내용보다는 하나에 딱 찍혀서 그래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격 받고요, 놀라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전치사 at하고 엮여서 사용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t은 조금 더 볼까요? 이번에는요, Are you good at singing? 너 노래 잘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얘도 뭔가 능숙한 상태이잖아요. 여기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t을 사용하고요. be good at 같은 경우는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 대단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car was going at 100 miles an hou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동차가 갑니다라고 그랬죠. 1시간에 시속 100마일의 속도라는 걸로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점을 딱 찍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at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The campaign이 specifically aimed라고 했는데 aim이 겨누고 겨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점을 딱 여기에 두는 거니까
aim이라는 말은 목표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것. 그래서 aim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at하고 너무너무 찰떡궁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Mr. Ch가 jump at the mugger, 그 강도에게 jump at 했는데 우리가 보통 jump to나 jump into 안으로 뛰어들다, jump onto 어디에로 뛰어오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얘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강도가 뭐가 됐어요? 관역이 됐으니까. 그죠? 관역이 됐으니까 점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박아버린 거예요. 달려들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jump at을 써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beat hell out of him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 죽도록 팼다 또는 개패듯이 팼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at을 to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조금만 힘냅시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to는 제가 뭐입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to라는 놈은 말이죠. 그냥 뭔가 쭉 방향만 가면 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가는 것만 되는데 at은 뭐가 되냐면 at은 쫙 가서 뭘 해버려야 되죠. 여기에 갖다 꽂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위 뭐가 되어야 되냐면 좌표가 되거나 관역이 되거나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데 문장으로 가져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Mother spoke to me라고 하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talk to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기를 나누다라는 말인데 얘는요. 어머니가 나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laugh at이 비웃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어머니가 나에게 한 소리 하신 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랄랄랄랄라 뭐 이거 있죠. 아침에 이렇게 딱 그 어머니 저 이번에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뭐 돈이 좀 부족했지. 그래도 좀 쓰임새는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한 거고요. 그 어머니 아침에 나 이게 뭐 좀 하기도 하고 되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상이 딱 변하더니 옆집에는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뭐가 된 거냐면 spoke at이 된 거죠.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왜 던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throw to라고 쓰지 않고요. throw at이라고 씁니다. 뭔가 지나가는 개에게 딱 돌을 집어 던졌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at the dog이라고 이렇게 쓰는 건 이 개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개가 관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t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요. 관역이 돼서 아주 말로 비수를 날리는 것 이걸 spoke a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좀 전에 점프에서도 보셨겠지만 run to me하고 run at me는 뭐가 되겠어요? 저기서 제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달려오면 저를 만나러 이렇게 달려오면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건 뭐가 되냐면 run to me가 되는 거예요. 그건 run to me가 되는데 run at me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관역이죠. 내가 관역입니다.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run at이 되는 겁니다. 아까 jump도 보셨죠? 이건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못 쓰는 표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dive on the river 기억나죠? 그럼 뭐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만화라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레슬링 경기 중계 이런 거 보면 아까 나왔던 jump at, run at 이런 거 나와요. 아, 그렇겠죠. 그냥 뛰어가는 거 말고 가서 박아버리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to하고 at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수구가 아니라 구동사야 3강 강의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죠? 그 for 나오고 그 다음에 against 나오고요. 그 다음에 at이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전치사들이고 활용 범위가 넓은 전치사들이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전치사 동사 특강 수구가 아니라 구동사야 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